안녕하세요. 옹디오북의 옹성우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도서는 우리가 사랑한 단어들입니다. 어느 날 우리는 이 순간을 몹시도 그리워하겠지. 더위가 유난히 오래도록 뗐었던 여름 끝자락의 어느 저녁이었다. 여름 내 고단해진 인내심이 슬슬 바닥을 드러내던 즈음 때마침 청신한 바람이 구원처럼 불어왔다. 한낮의 열기를 아직 반쯤 머금은 잔광이 등과 목덜미를 여전히 데웠지만 그쯤이야 괜찮았다. 가느다란 바람결, 그 작은 서늘함만으로도 마음은 들떴으니까. 이제 정말 가을이 오려나 보다. 웬일이야? 뜨끈한 걸 다 먹고 싶어지네. 요 며칠 전만 해도 우리가 냉면집에 줄 서서 기다렸던 걸 기억하느냐? 시답잖은 이야기로 키들거리며 동네의 한 허름한 노포로 향했다. 닭도리탕과 소주 한 병을 시켜놓고 밭에 앉아 우리는 실없는 이야기를 이어갔다. 오늘의 이런저런 일들과 만난 사람들, 그리고 읽은 책과 끄적인 글들에 대해서. 그러다 낮에 읽은 신문 기사가 문득 떠올랐다. 사람이 죽는 순간에 말이야, 지금껏 살아온 생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하잖아. 근데 그게 진짜 그런 거래. 죽어가는 사람의 뇌를 우연히 측정하게 됐는데 심장이 멈추기 직전 30초 동안 과거 일을 회상할 때 나타나는 뇌파 활동이 증가하더래. 30초? 일생을 30초 만에 다 돌아봐야 한다니. 궁금해지더라. 나는 그 순간에 어떤 장면을 기억할까 하고. 너는 그때 무슨 생각할 것 같아? 그는 대답 대신 푹 익은 감자를 반으로 잘라내 후후 불어 한 입에 넣었다. 그리고는 젓가락을 양손에 하나씩 집어들고 그릇에 덜어둔 닭고기살을 정성스럽게 발라냈다. 비워진 내 술잔을 힐끔 보고는 쪼르륵 잔을 채워주기도 하면서 고기 발라내는 일에 온 정신을 들이던 그가 툭 하고 내뱉듯 말했다. 지금 같은 순간? 너랑 같이 밥 먹고 맛이 있네 없네 하면서 이야기하는 뭐 그러는 순간? 내 인생에는 대단했던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런가? 대단한 걸 영영 못한다 해도 사실 나는 괜찮을 것 같거든. 그런데 이런 보통의 시간 말이야. 내 인생 대부분이었던 이 평범한 순간들을 이걸 이제 내가 다시는 못하는구나 싶으면 죽으면서도 심장이 쿵 내려앉을 것 같아. 이게 진짜 마지막이다 싶으면. 닭도리탕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김이 조금씩 희미해져 갔다. 너무 사소해서 내일이면 흔적도 없이 흩어져 버릴 이런 순간.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그때가 실은 제일 눈부시게 찬란한 때였다고 느닷없이 고백받을 순간. 그 시간들이 내 앞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우리는 말없이 닭고기살을 정성을 다해 발라 먹었다. 심심하다 싶으면 닭도리탕에 국물도 한 번씩 떠먹고 입안이 얼얼해지면 소주도 삼켜가면서 그 사이 우리의 생각은 아마도 한 곳을 향했을 것이다. 생각해보니 네 말이 정말 맞는다고. 그러니 우리에게 당도한 지금의 시간을 살아내야겠다고. 바로 이 순간 너와 내가 더 한올지게 행복해지는 게 맞겠다고. 마주 앉아 닭도리탕을 먹던 어느 낡은 노포. 우리가 함께 머문 시간 속에 노랗고 환한 불이 켜졌다. 둥글고 노글노글한 마음이 기분 좋게 부풀어 올랐던 가을이 막 시작되려던 어느 늦은 밤이었다. 내가 도서관을 좋아했던 이유. 바람이 거세게 불었다. 부슬부슬 흩날리던 비는 차가운 바람에 이내 쌀아기 눈으로 변했다. 몸을 눕혀 사정없이 내리치는 바람에 눈발은 사선을 그리며 차창으로 미끄러졌다. 와이퍼가 부지런히 움직였다. 사나운 바람 소리. 그리고 노면과 타이어의 마찰음이 한데 뒤섞여 소란스럽게 웅웅거렸다. 날이 굳은 평일 오전의 고속도로는 한산했다. 진눈깨비가 사위를 희뿌옇게 적셨던 어느 겨울.
우리는 속초로 향하고 있었다. 며칠 전 우리가 작별 인사를 할 때마다를 읽다 밑줄 그었던 문장을 떠올렸다. 특별할 것 없는 일로서, 그저 하나의 사실로서 지금 나는 안개 속을 헤매고 있어요. 안개는 곧 흩어질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건 얼마나 위로가 되는 일인지 라는 문장. 1시간쯤을 내리 달리고 나니 거짓말처럼 날이 개었다. 안개가 흩어지자 푸르스름하게 창백한 겨울 하늘이 비쳤다. 소란스럽던 날씨가 잠잠해져 다행이라는 말을 주고받다가 우리들의 대화는 저 하늘색 좀 봐봐, 구름 좀 봐 같은 이야기들로 곧이어 어떤 날의 기억으로 이어졌다. 내가 대학생 때 말이야, 도서관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거든. 수업 마치고 도서관, 아르바이트 끝나고 다시 도서관. 그때 내가 좀 범생이었잖아. 정말 열심히 공부했다. 나 리포트에 쓸 자료 찾다가 희귀한 고서 발견하면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고. 근데 지금 와 생각해보니까 도서관에 열심히 갔던 게 꼭 공부 때문만은 아니었다 싶은 거야. 내가 제일 좋아하던 곳이 도서관 꼭대기층이었는데 거기에 한쪽 벽을 가득 채울 만큼 커다란 원창이 있었거든. 나는 매일 2, 3층 열람실에서 책을 찾아 들고는 5층으로 올라갔어. 그리고는 그 커다란 원창을 마주보고 앉았지. 정신없이 책을 읽다 보면 어느새 책장에 붉은 주홍빛이 내려앉아 있곤 했거든. 그때 고개를 들어보면 창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어. 도서관 창이 마치 스테인드 글라스인 것처럼 노을이 창 구석구석 색색이 눈부시게 비쳐 쏟아졌어. 그 순간이 되면 나는 어떤 힘을 얻곤 했던 것 같아. 신성하고 경건한 어떤 단단한 힘 같은 거. 나는 노을이 저 멀리서 사라질 때까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 잔잔히 새어나오던 오렌지빛 잔광이 빛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창밖이 어둠 속으로 빈틈없이 잠겨버릴 때까지. 바깥이 캄캄해지고 나면 책상에 책을 펼치고 앉은 내 모습이 창에 불쑥 나타났지. 거기에 비친 내 모습을 보는 게 반가웠어. 종일 내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하던 때였으니까. 그때 나는 내게 이런 말들을 해주곤 했어. 오늘 하루도 수고했네. 잘하고 있어. 너 오늘 예쁘네. 같은 말들. 들을 일 없던 그런 말들을 도닥도닥 내게 해주었던 그 순간을 나는 좋아했던 거더라.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으로부터 어떤 위로와 희망 같은 것들을 받아왔구나. 나는 아직 자연의 거대한 섭리 같은 것은 잘 모르지만 하늘과 구름과 바람, 노을 같은 것들은 아무렴 어떠냐고 그간의 나를 틈틈이 위로해 온 것은 분명했다. 바람은 여전히 불어치고 있었다. 바람이 안개를 걷어내자 눈안개에 희뿌옇게 뒤엉겨서 보이지 않던 산이 저 멀리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저기 보여? 저기 저 먼 산에 뽀얗게 낀 거 말이야. 저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 내가 힌트 줄까? 바람이 뽀얀 기운들을 모아서 먼 산에 새하얀 꽃을 둘러놓은 거야. 답 알려줄까? 바람꽃이래, 바람꽃. 이름 너무 예쁘지?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바람꽃은 저 멀리서 끝없이 일고 있었다. 이렇게 예쁜 이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바람꽃처럼 보얗고 부드러운 사람이 지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며 우리는 미시령 톨게이트를 빠져나갔다. 우리들은 언제고 다시 괜찮아질 거야. 내가 다녔던 고등학교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학교 건물 안쪽 깊숙한 곳에 자리한 정원은 푸르른 나무들이 둥글고 촘촘하게 옹이하고 있었다. 정원은 새하얀 하루치의 햇빛이 모여드는 곳이었다. 햇빛이 다정하게 포란하듯 내려앉은 곳. 그곳은 언제나 환한 빛이 감돌아 포근하고 안온했다. K와 나는 굳은 날을 제외하고는 그곳에 매일 갔다.
서둘러 점심을 먹고 매점에서 과자 한 봉지를 사들고서는 정원을 걸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끼듯 정원의 가장자리에 촘촘히 발자국을 눌러 담다가 한낮의 햇살에 눈꺼풀이 꾸깃꾸깃해지면 햇빛을 피해 그늘바지 등걸에 걸터 앉았다. 어린 소녀들의 마음은 쉽게 풀어지고 헝클어졌다. 시험을 망치고 눈물에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아득하게 바라보던 얼음진 벚나무 그늘. 이성적으론 그 대학은 못 간다는 칼날 같던 담임 선생님 목소리에 물크러져 버린 마음. 끝모를 터널 속 막막한 어둠이 가없는 연속성을 띠던 그 시간들에 그러나 소녀들의 마음은 금세 누거선 부풀어 오르기도 잘했다. 너는 대학 가면 뭐 하고 싶은데? 커서 무슨 일 하고 싶은데? 근데 오늘 아침에 옆 학교 그 애가 너 뚫어져라 쳐다보고 지나간 거 아느냐 같은 것들. 그런 이야기에 마음은 너울치는 고향감에 금세 점령당했다. 조금 전 울음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듯 허공에 손바닥을 펼쳐두고 부유하는 꽃잎이 무사히 착지하길 기다렸던 무구함. 이야기들 사이사이로 꽃잎이 너울거려 꽃멀미가 날 것 같던 그 시간. 그 마음들은 여리고 보여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들이었다. 나뭇잎 사이 비좁은 틈으로 비쳐드는 햇살은 K의 얼굴에 아롱거리는 그림자를 그려냈다. 그 사이 표류하던 봄바람은 방향을 틀고 꽃잎들은 기다렸다는 듯 떼지어 활강하기 시작했다. 흔연하게 쏟아져 내리는 한낮의 햇살과 벚꽃잎의 조우. 사방은 금세 은빛으로 환하게 부해졌다. 두서없이 들썩하는 꽃잎들처럼 나도 K도 슬픔과 기쁨을 경계 없이 오가며 울고 또 웃었다. 우리 한 바퀴만 더 돌고 가자. 교복에 벚꽃 향을 잔뜩 묻혀서 교실로 돌아가곤 했던 충일한 어느 봄날이었다. 봄이 오고 벚꽃이 흐드러진 날이 오면 어김없이 학교 정원을 떠올린다. 그 사소한 순간이 내 기억에 이렇게 깊이 새겨질 줄 몰랐다고 매번 새삼스레 놀라면서 그때 그 어린 소녀의 걱정과 기대들은 내 삶에서 재생되지 않았다. 대신 그 이후로 수많은 순간과 인연들이 겹겹이 겹쳐 예상 못한 행운과 불운이 만들어졌다. 기꺼이 나타난 행운과 불운은 모두 머물 만큼 머물렀다 무심하게 지나갔고 어떤 것들은 물거품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행운과 불운은 모두 공평하게 사라진다는 사실, 그것은 내게 위안이 되었다. 다시 괜찮아지겠지. 정말 괜찮아질 거야. 언젠가 모든 것은 영의 상태에 가깝게 수렴될 테니까. 그런 믿음이 이제 있으니까. 봄이 오면 정원 속 우리가 느꼈던 안온한 고립감이 떠오른다. 작고 가냘팠던 소녀들의 연대가 아직도 내게 괜찮다고, 우리는 더 밝고 나은 곳으로 향하고 있다고 말해주는 봄. 그 봄은 언제나 다시 찾아온다. 네, 오늘도 여러분의 밤을 포근하게 채워드렸을까요? 4월 한 달 동안 정말 애쓰며 살아오신 여러분들께 이 시간이 작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오늘로 옹디오북의 마침표를 찍으려고 합니다. 대신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옹디오북의 한 챕터를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며 옹디오북의 옹성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